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문지도사 김동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아름다운 우주의 풍경을 찾아서라는 내용으로 제가 우주의 풍경을 찾아 떠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행을 통해서 또 제가 여러 가지 느낀 바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천체 사진가이고 또 여러 가지 책을 또 저술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2015년에 북극 스발바로 제도에 갔을 때 개기식을 보러 가기 위해서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저는 1999년부터 약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요. 최근에 2022년에는 별은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또 새롭게 여러분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책도 쓰고 또 천체 사진도 찍지만 저의 원래 직업은 네,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용인에 있는 회사인데요.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자동차 테스트 프로빙 그라운드고요. 저희가 만든 차로는 넥소 퓨어셀 비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원하는 별을 보기 위해서 휴가 기간을 내서 전 세계로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바로 몽골로 날아갔는데요. 네, 약 한 달 전에 다녀온 몽골의 모습입니다. 몽골에서 현지 게르도 방문해서 현지 유목민들과 같이 교류도 하고요. 이것은 몽골의 지도입니다. 몽골의 그 남쪽 위에 있는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남쪽으로 가게 되면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한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고비 사막에 가서 별을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몽골을 방문하였습니다. 몽골은 프로공이라는 비포장 도로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드넓은 초원 위에 끝도 없는 길을 달려서 고비 사막을 이동하게 됩니다. 약 한 80km 정도까지 비포장 도로지만 속도를 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달리다가 게르 캠프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말들이 노니는 곳에 정착을 해서 차를 세우고 텐트를 칩니다. 예,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게 되죠. 이러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곳에서 보는 하늘이 또 다른 멋진 풍경을 선사하게 됩니다. 해가 이제 진 지 얼마 안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밤하늘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은하수가 남쪽에 있는 은하수가 멋지게 나타났고요. 또 북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북두칠성이 낮게 깔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고비 사막에서는 북두칠성이 전체가 주극성으로 땅 아래까지 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은하수와 구름이 잘 구별이 안 간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하는데요. 이런 밤하늘이 어두운 곳에서 보게 되면은 은하수는 밝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름은 밝지가 않고 검정색으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수와 구름은 확실히 구별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몽골에 간 이유는 저희가 살고 있는 오른쪽, 이건 밤의 지도인데요. 전 세계 밤의 지도인데 오른쪽 위가 저희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의 이제 광해 지도를 보게 되면 아래쪽 남한 쪽이 굉장히 불이 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강원도나 또는 지리산 쪽으로 별을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더 가까운 데가 또 있죠. 북쪽. 예, 북한 쪽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렇게 불빛이 많은 곳을 좀 더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가까운 곳이 몽골입니다. 몽골은 왼쪽 위에 보시다시피 거의 불빛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다녀온 여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막 지방을 가게 되면 이제 낙타를 먼저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끝도 없이 이어진 어, 거의 소실점이 보이는 그러한 황무지 사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사막은 이런 사고가 있는 사막인데요. 예, 홍보리넬스라고 하는 사고고요.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황무지가 되겠습니다. 사막의 특이한 점은 이렇게 해가 지평선에서 뜨고 또 지평선으로 지는 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A자로 보이는 것이 저의 그림자입니다. 해가 질 때 굉장히 먼 곳까지 이렇게 뻗쳐져 있는 그림자를 볼 수 있고요. 해가 지기 시작하거나 또는 해가 뜨기 시작할 때 그 해의 반대편에 보면 비너스 벨트라는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인데요. 비너스 벨트가 비너스 벨트의 아래쪽에 파란색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평선 위쪽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파란색, 보통 이제 분홍색을 보면서 다들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그 아래쪽 파란색 부분이 굉장히 오묘한 색깔을 띠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특별한 감동을 느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막에 가게 되면 이렇게 제가 전체한 어안 렌즈로 찍었는데요. 거의 지평선과 지평선이 거의 360도를 둘러가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가 진 바로 직후에 이제 찍은 그 여명이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해가 없는 쪽이 굉장히 어둡고 그러한 대조적인 장면을 볼 수 있고요. 네, 밤이 되면 이렇게 지평선에서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은하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홍보리넬스에서 찍은 은하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간만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저는 사실 2005년 처음 몽골을 갔습니다. 여행으로 갔었는데요. 물론 이제 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별을 보고자 했지만 먼저 여행 가는 팀과 합류를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멋진 별들을 만났고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 해에도 몽골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특이했던 것은 이제 바이칼 호수, 몽골 바로 위쪽에 있는 바이칼 호수도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여기 몽골리아인데요. 산이 이렇게 만년설이 있죠. 저도 이 장면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바로 서북쪽, 몽골의 서북쪽에는 해발 한 4,000m가 넘는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별도 굉장히 차갑고 아름다웠습니다. 네, 한 3,000m 정도에 있는 게르 캠프에서 찍은 은하수 사진입니다. 이 여행은 좀 특이했는데요. 특별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간 몽골 왼쪽 위에 화살표로 표시된 그 서북쪽 지역에서 바로 개기일식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개기일식 대에 들어가서 개기일식을 관측을 했는데요. 예, 일식이 일어나기 직전에 부분일식 때의 상황입니다. 간 분들도 모두 처음이었고 저도 이 개기일식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식이 벌어지면 진짜 완전히 깜깜해지는 밤이 되는 줄 알았는데요. 네, 이렇게
일식 때 코로나를 보고 실제로 이렇게 카메라로 전체 게르랑 찍은 모습을 보면은 조금은 옅은 완전히 깜깜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느낌은 약간의 노을이 낀 것 같은 그러한 정도의 밝기로 하늘이 빛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첫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일식에 대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일식을 꼭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해에 다행히 가까운 중국에서 일식이 개기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제가 마홍경을 설치한 절 공터인데요. 주차장인데 스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식은 중국 대륙을 거의 관통해서 오른쪽 이제 상하이 쪽으로 빠져나갔는데요. 무려 7 분이 넘는 동안 일식이 지속된 굉장히 긴 일식이었습니다. 저도 기대를 참 많이 했고 만반의 또 준비를 해서 갔는데 사실 일식 날 구름이 끼고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그 절에 실내에서 피워둔 촛불 같은 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인데요. 어 실제로 구름 속에서 일식이 일어나는 바람에 저희는 일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식의 최정점의 순간에는 비마저 떨어져서 제가 아까 설치한 장비들을 비가 오는 가운데 다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식을 또 찾았겠죠, 저희가 보기 위해서. 그 사이에 일본에서 금완 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금완 일식은 이제 완전히 해가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는데 일본에 계신 친구분께서 꼭 와서 보라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건너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도쿄를 관통하는 그러한 일식이라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저도 도쿄로 날아갔으나 전날 일기예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간 열차를 타고 왼쪽 아래에 있는 하마마츠라는 곳까지 2시간 정도 이동해서 관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금완 일식은 그닥 뭐 흥미는 없었는데 쌍안경 필터를 낀 그러한 쌍안경이나 안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색다른 재미는 왼쪽 아래 사진처럼 접촉면이 생길 때 그리고 오른쪽 아래처럼 접촉면이 빠져나가는 그 접촉의 순간이 굉장히 특이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다행스럽게 2012년 같은 해에 호주에서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케언즈에서 일어났는데요. 저희는 일식을 보러 갈 때 일식만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식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그 즈음에는 달이 사기 근처이기 때문에 별 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식을 보러 가면서 일석이조로 별까지 보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가게 됩니다. 저희가 레이번이라는 굉장히 호주 동쪽 중앙 쪽에 있는 굉장히 어두운 곳을 갔는데요. 그 레이번에 18인치, 15인치 일행들이 마운경, dob소니아 망원경을 들고 이렇게 오후에는 그날 볼 대상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열심히 또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자야겠죠. 밤을 새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한 일주일 내내 돌아가면서 오로지 별만 보기 위한 그러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러한 날들이었고요. 오른쪽에 남십자성, 또 왼쪽 아래 빨간색은 에타카리나 성원, 이런 남반구의 대상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맨눈으로도 보인다는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 이런 은하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측을 한 다음에 저희가 케언즈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케언즈의 날씨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일식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구름이 껴 있죠. 예. 그리고 사실은 구름 거의 안쪽에서 일식, 개기일식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조금 사실 좀 이동을 했더라면 케언즈 북쪽에는 날씨가 좀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아쉽게 또 개기일식을 놓쳤고요. 이것이 제가 카메라로 건진 유일한 일식 사진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사진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 일식이 일어나는 순간에 일식 태양의 왼쪽 편 바다가 굉장히 오묘한 색깔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식만 봤더라면은 저희가 여기 집중을 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근데 이 장면도 일식을 못 봤지만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기일식을 사실 2008년에 처음 보고 그 다음에 2009년 상하이에서 실패하고 12년 또 호주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4년 동안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갈 수 있었던 일식이 바로 2015년에 스발바르 제도의 일식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본 이후에 무려 7년째가 되는 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곳에 가는 것은 스발바르 제도는 그 북극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 북극 기지가 있는 곳이고요. 북극해에는 기지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약 위도 78도 정도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빙하 지형들이 보이는 그러한 곳이고요. 이곳에는 그 유명한 시드볼트라고 하는 그 국제 종자 보관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노아의 방주라고도 얘기하죠. 예, 그게 있는 곳이고요. 주민은 한 1,800명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항공이나 숙박이 어려웠기 때문에 같이 가시는 우리 일행분께서 원만히 그런 것들을 어레인지를 하셔갖고 저희가 겨우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일식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영하 한 20도까지 떨어지는 이곳에 다들 왔는데요. 저희가 다녀온 다음 보니까 체코에서 오신 분이 바로 그 전날 북극곰한테 습격을 당해서 다행히 이제 목숨을 살았는데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근데 이분의 소원이 다음날 일어나는 일식을 좀 보게끔 병원에서 퇴원시켜달라.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여기 오신 분들은 개기일식에 대한 이제 갈망이 높았던 분들이고요. 일식 당일날 제가 입은 옷이 한 영하 3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옷을 이제 장만해서 미리 대비를 했고요. 이 설원에서 펼쳐진 일식이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요. 제가 잊지 못할 여기서 광경을 만났습니다. 태양이 굉장히 고도가 낮았는데 그 아래 그 하얀색으로 뒤덮인 설원이 이 태양의 빛이 변함에 따라 오묘한 빛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때 만난 그 다이아몬드 링입니다. 예, 굉장히 차디찬 다이아몬드 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무려 이제 7년 만에 일식을 성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년 후 미국에서 또 일식이 있었습니다.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이 개기일식은 특이한 게 미국 대륙을 거의 관통하는 거였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미국 서쪽이 가깝고 항공료가 싸다 보니까 또 이제 날씨가 좋을 확률도 높고 해서 저는 이제 오레곤주로 저희는 이동을 했습니다. 일식이 일어나는 지역에 가시면 이렇게 거의 축제처럼 그 지역에는 뭐 300~400년에 한 번 정도만 일어나는 현상이라 거의 축제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광경들이 있었고요. 제가 특이했던 것은 그 일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차로 엄청난 많은 차들이 캠핑을 하러 며칠 전부터 와서 이렇게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저희도 그중에 한 사이트를 찾아서
이렇게 장비를 설치하고요. 이때는 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다 보니까 또 같이 건너가서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코로나 사진을 계속 보여드리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사진이 일식 때마다 조금 다른 것을 눈치챈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때 태양의 활동에 따라 이 코로나의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마치 일식마다 어떤 지문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진을 가지고 다른 음, 다른 해에 일어난 거라고 얘기했다면은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희는 이제 금방 일식을 본 분들은 또 알 수도 있겠죠. 미국 일식 이후에 또 운이 좋게 2년 후에 저희가 또 칠레에서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식은 1년, 개기일식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뭐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한국에서 먼 경우가 많고 또 도처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특히 칠레는 좀 운이 좋았던 게 2010년에도 한 번 있었고 19년 또 20년 연달아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20년에도 저희가 가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으로 해서 저희가 갈 수가 없었고요. 나라가 아마 위아래로 길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루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년 일식은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개기일식을 통해서 쌓은 경험도 있고 해서 자꾸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집에다 이제 장비를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조립도 해보고 세팅도 해보고 다시 안 맞으면 또 풀렀다가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을 이렇게 살았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개기일식 떠나기 직전에 최종 리허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카메라를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 많은 카메라들이 이렇게 패킹이 됐습니다. 4개의 가방으로 패킹을 해서 서울에서 일단 런던까지 갔습니다. 13시간 정도 제가 날아갔고요.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여정인데 한 2시간 정도 경유를 한 다음에 제가 또 산티아고까지 대서양을 가로지르면서 한 14시간 정도 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이코노미 클래스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비행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네, 칠레 이제 이곳은 굉장히 안데스 산맥의 이제 서쪽인데요. 굉장히 좀 황량했습니다. 사막처럼 황량했고 저희가 전날 일식을 관측하기 위한 곳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도 이렇게 일식을 기념하는 그런 표지들이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개기일식을 찍기 위한 장비를 다 세팅하고 촬영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찍은 모습입니다. 약간 낮게 일어났고요. 약간 낮은 고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그 방사선 모양으로 보이는 방사선 포물선 모양으로 보이는 그러한 노을처럼 보이는 그런 사실 저기 이제 개기일식의 그림자, 지구 그림자의 바깥 부분입니다.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이번에 저는 이제 19년에는 이제 달의 그 어두운 면, 사실 태양을 가린 달이죠. 태양 가린 달을 처음으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낮에 달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달이 태양을 가림으로써 또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또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또 개기일식의 묘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눈으로는 보이진 않고요. 카메라만 이렇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칠레 근처에 또 별이 잘 보이는 아타카마 사막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 가서 이렇게 지평선에서 지평선까지 거의 광해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남반구에 굉장히 큰 은하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다닌 곳들을 이렇게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만 굉장히 많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고 많은 곳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노란색에 표시된 것은 내년에 저희가 호주에 가서 볼 개기일식 관측지입니다. 벌써 이제 항공권을 예매를 했고요. 2040년까지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게 개기일식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직도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곳이 많구나. 그래서 일식을 쫓아다니게 되면 정말 전 세계도 여행하면서 또 별도 보고 또 개기일식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는 일석삼조의 그러한 여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 일식 중에서 굉장히 이제 기대하고 있는 일식이 있습니다. 바로 2035년 9월 2일인데요. 저희 한국을 통과하는 일식입니다. 다만 한국의 그 위쪽, 북쪽, 북한 쪽을 통과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2035년에 저희의 바람은 통일이 되거나 또는 자유왕래가 가능해져서 이때 꼭 북한에서 저희가 개기일식을 보는 게 저의 소망이고요. 또 하나의 소망은 작년에 이제 남극에서 개기일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북극에서 스발바르 제도에서 2015년에 보고 남극에서 또 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코로나와 또 굉장히 많은 비용 때문에 가긴 어려웠고, 그래서 앞으로 무려 17년 후인, 네. 그때 제 나이가 여기를 갈 수 있을 정도에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저의 꿈은 그 아라원호를 타고 남극으로 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해외로 별을 보러 다녔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도시에서 별을 보는 것입니다. 도시의 하늘에서도 별은 잘 보이고요. 항상 보는 별이 이렇게 태양이죠. 태양은 매일 뜨는 또 가장 밝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이죠. 이것도. 예, 그러니까 태양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풍경들, 이렇게 노을이 지거나 또는 노을이 진 이후에 또 이러한 어스름한 빛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망원경으로 관측한다면 요즘 흑점이 많죠. 흑점을 보면서 또 태양의 또 다른 얼굴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특수한 태양 망원경이 있다면 이렇게 홍염, 개기일식 때만 볼 수 있는 홍염인데 개기일식 때는 맨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런 홍염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태양은 모습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분일식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의 모습을 조금 바꿔서 저희한테 보여주죠. 또는 가끔씩 비행기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순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카메라로 찍은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장면도 멋있고요. 또 너무나 가끔 태양 앞을 통과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이건 2012년에 찍은 그 금성의 일면 통과 사진인데요. 앞으로 또 다시 맞이하기는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어렵겠지만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 다음으로 저희가 잘 보는 게 달이죠. 달은 뭐 맨날 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모양을 바꿔가면서 또 시시각각 뜨는 시간과 위치도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걸 보는 묘미가 있고요. 이렇게 뭐 남산타워 뒤에 뜨는 달도 어떠한 또 다른 묘미를 던져주고, 이 모양이 변하는 특성 때문에 아주 가는 달이 있습니다. 이건 월령 28일의 달인데요. 굉장히 좀 보기 어려운 달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뜨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하늘에서 찾아야 되고 또 가늘기 때문에 찾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달, 또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서 개기월식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도 11월 8일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달의 다양한 모습을 도시에서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달이 주위에 있는 행성이랑 만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서쪽으로 매일 12도씩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성이랑 만나기도 하는데요. 네, 이건 재작년에 그 화성이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 모습을 찍은 거고요. 또는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성이 달을 뒤에 숨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는 행성끼리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성은 굉장히 금성과 목성 같은 게 굉장히 밝기 때문에 요 별들이 가까이 있을 때 모습들을 천문 그 예보 사이트 같은 데서 보시면 확인하셔서 보시면은 굉장히 또 예쁜 그런 하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목성이 굉장히 밝은데 이 목성의 위성을 쌍안경 같은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큰 망원경이 없더라도 그 위성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망원경이 있으시다면 도시의 하늘에서도 이런 밝은 화성, 목성, 토성과 같은 행성들은 충분히 이 정도의 모습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가장 그 우주에 띄어진 가장 큰 물체인 국제우주정거장도 수시로 하늘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의 최고 밝기가 거의 금성과 맞먹는 마이너스 4등급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진짜 밝은 별이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성이 떨어졌는지 착각을 할 정도로 밝게 보이는데요. 이것도 한번 예보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가끔 이렇게 태양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달 앞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그 별을 쫓아다닌 그런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에 굳이 가지 않으시더라도 바로 도시에서도 이런 멋진 별을 보는 생활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그런 멋진 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은 이제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